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목동에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 조영선이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영어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계기는 뭐가 있어요? 그냥 6학년 때 처음 과외라는 걸 해봤는데 영어 과외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서도 이제 계속 재밌게 공부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수업 칭찬도 많이 받고 성적도 좋게 나오고 그래서 아 이거 재밌는 학문이구나 그래서 혼자 계속 봤지. 그러고 나서 첫 직장이나 사회 경험을 했을 때는 어디서 했어요, 그러면? 첫 직장은 서강대학교 총장 비서실. 교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선생님 영어 유치원을 가서 이제 하고 그러고 근데 나서 영어 유치원에 바로 할 수 있어? 선생님을? 뭐 영어 관련된 과가 나왔거나 뭔가 그게 있어야 그래서 될 거 그거를 아니야? 자격증이나. 이제 자격증도 없이 그냥 영어를 그냥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혼자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유치원에 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도 거기 외국인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아 영어가 좀 내가 모자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숙대 테솔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 대학원 과정을 진학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테솔 자격증을 따고 이제 또 다른 영어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좀 더 모자라다 싶어서 뉴질랜드를 가게 된 거지. 그럼 테스트를 한국에서 딴 게 아니고 해외에서 딴 거예요? 숙대에서 하나 따고. 따고 해외에서 또 따고 한국 와가지고 바로 딱 또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취직은 바로 됐어 그러면? 바로 했지. 바로 해가지고 그럼 뉴질랜드에 있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됐지 아무래도. 되고, 또 테솔 2개나 딴 것도 도움 많이 되고. 어디서 했지? 신촌에 신촌에 있는. 신촌에서 했고 거기는 대상들이 또 애기들? 아니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 같이 있는 그런 학원에 가서 수업을 했죠. 그러면서 좀 힘든 적은 없었어?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랑 이제 어울리지를 못하고 내가 이제 처음에 일했던 그 학원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좀 뭐라고 할까 그 아카데믹한 것도 있지만 약간 좀 이렇게 그 외국인 아이들 자기네 언어를 배우는 거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런 학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으로서 이제 팀워크도 좀 많이 봐야 돼, 그룹워크도 많이 이제 좀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거에 좀 아이가 좀 힘들어했었고 이제 그거를 못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매니저하는 게 약간 좀 힘든 게 좀 아무래도 없지는 않았지.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이제 학교 수업 받고 학원 다니면서 하는 애들 중에 누나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아니면 뭐 들었던, 봤던, 가르쳤던 그런 친구들 중에 굉장히 학원 수업만으로도 좀 빠르게 성장한 친구들이 있어? 있죠. 그 있죠. 친구는 얼마 기간 동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개인 차죠 다. 이제 집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기존에 영유를 나오진 않았지만 집에 가서도 아이가 흥미를 갖고 이제 언어기 때문에 영어가 집에 가서도 어느 정도 영어 노출하느냐. 집에 가서 나는 오늘 이거 배웠는데 이거 오늘 선생님 숙제를 내줬는데 이거 다시 컴퓨터로 해가지고 다시 듣고 말하고 요거를 얼마나 해오냐에 따라서 이제 발전차가 굉장히 큰 거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은 뭐 물론 방금 인성에 대한 문제였지만 영어 실력에 관한 실력이 정말 이거는 영어 선생님이 될 정도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동료가 됐던. 근데 뭐 어느 정도 일단은 성적이 되고 지금 일하는 학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인사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스펙을 일단은 보고 와가지고 영어로 100% 영어로 수업을 이제 하는 거를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비슷비슷하거나 약간은 좀 이렇게 선생님 차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어떤 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고 오랫동안 다녔던 학원에서는 수업을 100%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한국어를 계속 한 50% 이상은 하는 선생님.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안 갔거든요. 근데 그런 선생님도 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오은어가. 저는 수업을 100% 영어를 진행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문법을 설명을 할 때는 이게 뭐 몇 형식의 뭐 투부정사의 뭐 어떤 뭐 이게 뭐 명사형 명사의 용법이다 형사적 용법이다 할 때는 이제 그런 거는 한국어가 들어가지만 이제 일단은 그게 좀 이렇게 영어로 그거 설명을 이제 못하거나
이제 귀찮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이제 계속 이제 영어가 아니라 절반 한국어로 설명을 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 한국어로 지령을 내리고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영어 선생님으로서에 대한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 이 직업적으로. 영어 선생님의 장점. 영어랑 그리고 단점. 선생님을 좀 분리시켜 놓고. 분리시켜 놓고 해야 되나? 아니 그냥 같이 영어 동일선상으로. 왜냐면 그냥 또 외국인이 자기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내가 그거를 좀 옆에서 이렇게 약간 좀 가르디언이 좀 되어주는 약간 그런 입장인데 수학 선생님이랑 굳이 뭐 이렇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그치 뭐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배운 그 교육 철학을 온전히 수업 시간에 그걸 써먹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영어로 설명을 하는 그런 주입식 교육은 나는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는 기본적인 그거를 설명을 좀 하고, 아이가 자기가 배운 거를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함으로써 배우는 거. 그리고 그룹을 통해서 내가 이러니까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자기가 또 가르치면서 그걸 배우는 거. 그리고 가르침으로써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는 그런 수업 방식을 좀 고수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의 직업적인 장단점이 있어? 그러면? 딱히 나는 뭐 이렇게 여성으로서 영어 선생님 좋다. 남성으로서 영어 선생님 좋다. 나는 이런 거 따로 성비로서는 저는 구분을 못 하겠는데. 어려운 것도 없었고 뭐 차별 같은 것도 없었고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영어에서는. 오로지 실력이에요. 근데 이쪽 업계에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도전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 일단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외국어를 굳이 영어가 아니더라도 외국어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제하고서라도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거를 좋아하라 하는 사람은 저는 100% 찬성. 이거를 한번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도 좀 열성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아 실현도 할 뿐만 아니라 보시도 좋으니까. 대신에 그 언어를 좀 배우는 데 있어서 그 언어라는 거는 문화가 온전히 다 녹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를 꼭 방문을 해서 저라면 만약에 뭐 독일어 선생님이라면 아니면 프랑스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그 나라를 방문해서 어느 정도 그 네이티브랑 로컬이랑 교감을 하고 정말 뭐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나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 영어 강사를 한다. 뭐 가능해요. 그치.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외국에서 로컬들이랑 자기가 배운 그런 얻고 깨닫고 인지한 그런 자기만의 그런 온전한 그런 경험을 수업 시간 녹아내리는 것도 굉장히 그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 수가 있잖아. 나는 이런 맞아. 경우에 나는 이렇게 했었어.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이게 수학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그냥 이렇게 문법을 공부를 하고 생활 영어를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한 사람과 외국의 그 언어를 나는 공부를 해서 그 언어를 가르치고 싶어 라고 해서 그 나라를 가고 그 로컬이랑 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경험담을 좀 쌓고 와서 한 사람이랑은 정말 천지 차이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불가능하진 않은데, 그게 좀 더 이렇게 롱런으로 가는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나쌤과의 인터뷰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